서소문 고가 철거 과정 중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다 같이 가슴 아픈 마음이고 하루빨리 사고 수습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텐데 이 와중에 이걸 호재라고 막 들떠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측의 움직임이 있어서 더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 같아요. 네. 이 사고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박사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글쎄 시작은 말이에요. 조금 묵직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러니까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 전사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불의의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마치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분들처럼 우리가 네. 예우도 하고 했습니다. 어제 희생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제 새벽 2시 반에 이제 철거 작업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상판이 한 2.9cm 정도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철거 작업을 중단했어요. 저는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을 이끈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을 했어요. 새벽 2시 반이요.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반에 그냥 실무자들을 들여보낸 게 아니고 현장 소장, 60대의 현장 소장, 60대의 감리 단장, 네. 그리고 이제 50대의 구조 전문가, 설계 구조 전문가, 이 세 분이 그 위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더로 들어갔다가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희생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새벽에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건 그만큼 위험을 직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 위험한 상황을 누가 가겠어요? 보통은 부하 직원 올라가서 한번 봐라 이럴 텐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당신들이 직접 올라간 거예요. 그러게요. 나이가 적습니까? 60대. 이분들이 들어갔다가 직접 점검을 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참사가 난 직후에 호재라고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원호 지지자들이요. 호재라고 떠들어대면서 희생자가 더 났으면 좋겠다고까지 정말 폐륜적인 막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들이 봐도 뭐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야, 글 지워달라. 뭐 이래놓고서 또 정원호 캠프에서는 우리랑 관계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단톡방 폭파.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정원호는 현장 방문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선거 떠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용서할 수 없는 폐륜적인 이 자들이다. 응징해야 된다. 이게 사법적으로 응징이 안 될지 몰라도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응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 단톡방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민주당과 언론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 가슴 아픈 대형 사고나 참사가 있을 때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이걸 막 정말 막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사고들 다루는지. 그런데 무안공항 참사나 이런 것들은 쟤네가 계속 덮으려고만 하고 유족들 말도 외면하고 그런 이 참사나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능수능란한 게 민주당의 본 모습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박민영 대변인은 네. 일련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치 마귀가 들린 거죠. 정치 마귀.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정치가 중요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입장을 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지자 단톡방만 문제가 아니라 정원호 캠프 관계자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무슨 사고 나기라도 기다렸던 사람처럼 뭐 사고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갑자기 오세훈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의 관리 감독 책임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슨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못했다.
맹폭을 쏟아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정원호 캠프 측에서 쿨다운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 또 부랴부랴 또 글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민주당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참사를 정쟁화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장해찬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건 이용하고 불리한 건 묻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냐면요. 예비군 사망 사건이, 포천 예비군 사망 사건이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비군이 사망해서 상당한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늦구만도 못하게 그러니까요. 관심을 안 준다. 우리 군 장병이 예비군 훈련 받다가 아휴. 그러니까 오만 무슨 그 트위터 X 같은 데 돌아다니는 정말 잡스러운 이슈들에 대해서 다 숟가락 얹고 떠들기 좋아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스타벅스 가지고 몇 번이나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작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예비군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 자체가 난파 간첩으로부터 우리 대통령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게 예비군이에요. 지금 이재명도 대통령이라고 지키겠다고 지금 예비군 훈련 받다가 우리 장병이 죽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해요. 늑구 타령만 하면서. 더 웃긴 건요. 지난 주말 동안에는요. 중국에서 탄광사고 났다고 네. 또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또 추모 메시지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예비군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예비군 말씀하시니까 해병대원 순직한 해병대원 네. 이거 새 특검까지 예.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해병대원은 군 작전 중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대민 작전 중에. 예. 그런데도 이거를 가지고 특검까지 가져가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비군이 맞으면 그 30도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 뭐 단독군장에 뭐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고 그 사단장이라는 자가 뭐 군기를 잡는 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서 고작 500ml짜리 생수 하나 달랑 던져주고 그걸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이건 그냥 이 국가기관이 이 예비군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이 예비군이 가만히 있다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막 고통을 호소하고 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병대원 특검을 하고 해병대원을 빌미로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갔던 그 좌파의 그 방식대로라고 하면 이재명이는 탄핵도 한 2번, 3번씩 당해야죠. 이 사안만으로도. 그렇죠.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뭐나 줄줄이 감옥 다 보내야죠. 이 사안만으로도. 그리고 특검도 2번, 3번 해야죠. 네. 그런데 이런 방구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쓱 지나갔다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쓱 지나갔다가 사실은 정치 색깔도 없는 유튜버 한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네. 이걸 알려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요. 이 정원호 지지자 단톡방이 끝이 아니고요. 네. 김동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서대문이 지역구고요.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변호인 출신으로 벼락 출세한 대표적 국회의원입니다.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말 빵끝 웃는 장면이 아하. 포착돼서 논란이에요. 박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저 메시지에 드러나 있는 이 어떤 지지자들의 태도와 이 빵끝 웃는 표정이 오버랩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게 무리한 추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속내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속마음을 들켰다라고 지금 의심될 만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참사가 벌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다 오세훈 때문이다. 오세훈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메시지까지 내고 지지자들은 피해가 더 커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작 현장에 나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빵긋 웃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 이런 장면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 정말 호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거 원칙적으로 따져도 이게 왜 오세훈 시장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안전점검 D등급을 받은 이 어떤 지금 시설물을 방치를 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등급 D등급 점검의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철거 과정에서 난 사고도 분명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가에게 책임 물을 수 없거든요. 네. 박명현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예. 그 서소문 고가가 문제가 있다 해서 안전점검으로 들어가서 D등급을 받았던 때가 2019년이에요. 예. 2019년 3월에 이게 이제 1966년에 세워진 고가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철근은 괜찮은데 시멘트가 막 툭툭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게 2019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점검에 들어갔고 진단이 D등급이 나왔어요. 그때 시장은 박원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2019년 3월에 이렇게 철근이 막 길거리에 떨어지는 거 상황에서 안전등급 D등급까지 받아놨고 나서도 1년간을 방치했어요. 1년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뭐 2020년에 이제 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선거가 치러져서 오세훈이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것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박원순이를 다시 무덤에서 호출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야. 당시에 안전등급 D등급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박원순 때부터 내려오던 위험 건조물이 워낙 교통 요지에 있어가지고 오세훈도 여러 차례 이걸 해야 된다 하다가 결국은 작년 8월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박원순이 밀어놨던 걸 오세훈이 어쨌든 수습하려고 하다가 네.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오세훈 탓 국힘 탓을 하면서 네. 자기들끼리 호재다 뭐다 현장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웃고 앉아있고 박사님 예전에 그 컵라면 먹다 잘린 장관 생각도 네, 아닌데요.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죠.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장관인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만약에 사고 현장에서 웃었다. 김동완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김동완은 그게 지역구가 서대문 아니에요. 서대문입니다. 이 소소문 고가차도도 이게 서대문 그러니까요. 네,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지역구 크죠. 네. 지역구의 참사야. 이게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고 뭔가 최소한의 어떤 봉사에 뭐가 있다고 하면 이 참사 앞에서 이게 돈 줄 테니까 웃으라고 그래도 웃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웃음만 지은 게 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철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리를 해야 되고 또 검수를 해야 되고 또 국토부와 이 기관들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 민주당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오세훈 시장에 또 뭐 GTX-A 관련해서 뭐 순살 어떤 건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여러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서울시가 국토부에 다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조치를 안 했다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인데 민주당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서울시장 후보 또 멱살 잡겠다고 지금 국가민이 국존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 출석하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들 그리고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지금 국회 잡돌이 감내하느라고 지금 관리 감독 역할, 감리 역할을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빌미로 네. 오세훈 욕하게 만들려고 들들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제가 네. 어제 상황을 좀 보면 이것들이 소소문 고가가 무너졌다. 사람이 좀 상했다는 첫 번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거 서울시장 자기들이 역전당할 상황이었는데 정원호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호재다, 뭐 피해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따 정말 폐륜적인 막말을 지그들끼리 또 쏟아냈는데 저는 요 상황에서 말이죠.
뭐 제가 아까 뭐 1966년에 만들어졌고 2019년에 위험이 감지됐고 박원순 때 디등급을 받았다 뭐 쭉 설명은 했지만 이런데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딱 초점을 둬야 될 건 하나다. 이걸 호재라고 표현하고 피해자가 더 컸으면 좋겠다. 그 생각한 이 좌파들의 이 폐륜적 막말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다른 거 뭐 따져봐야 될 게 무수히 많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다 따지고 앉았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딱 요것만 잡아가지고 누구냐 이게. 자기들끼리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정원호 지지자 모임이라며. 캠프 지지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댓글창 이 단톡방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대화한 걸 보면은 정책적 아이디어도 서로 교류도 하고 뭐 정원호가 뭐라 그러면은 뭐 열심히 그걸 알리기도 하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게 정원호가 이런 단톡방 사이트를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 그리고 아닙니까? 캠프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런 예. 것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폐륜적 막말을 쏟아낸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러면 정원호가 제발 다른 사람 나와서 대신 좀 얘기 하지 말고 정원호가 직접 나서서 이 단톡방은 몇 명으로 구성됐고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그 중에 이 폐륜적 막말을 한 사람은 누구다? 나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걸 정확하게 밝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정원호 이자가 31년 전에 주치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종어머니한테 외박하자고 했냐 안 했냐 이거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자꾸 딴 사람 시켜가지고서 지 입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31년 전 사건이라 치자 그러면. 좋다. 니거들 얘기대로 뭐 판결문에 다 있다고 치자. 이거는 지금 벌어진 일 아니냐. 지금. 어제 벌어진 일 아니냐. 이거 네 선거를 돕겠다고 모인 지지자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누군지 밝히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밝혀라. 이거는 딴 사람 시키지 마라. 네 입으로 직접 해라.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지지방의 모임 이름 자체가 정원호의 착착 캠프 지지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캠프 지지자 모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그게 굉장히 높죠. 정말 오픈 카톡방 누구나 들어와서 의견 고려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하나 짚어드리고 실제 여기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실무 당사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풍선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전략 짜고요. 그다음에 선거 전략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 결정 사항이니까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또 실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성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등등 뭔가 피드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하게 자체적으로 모인 지지자 모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캠프 차원에서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원호 캠프가 이거는 이 공당의 후보로서 좀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유가족들의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는 말이잖아요. 피해가 더 컸으면 좋겠다.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말과 뭐가 다릅니까? 특히 그 댓글에 예. 지금 인용해 주신 대로 뭐 풍선 가지고 유권 해석이 이렇다 네. 그렇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이 선거 해보셔서 알지만 선거 때 조금만 미심쩍으면은 선관위에 묻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물어봐요. 유권 해석을 구하잖아요. 그때 그것도 전화로 안 하고 팩스로 해가지고서 문서를 남겨두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많죠. 이거를 캠프의 아주 핵심 관계자들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캠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관위를 이 상대로 주로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거나 아니면 그 선거 캠프의 아주 핵심 관계자만이 아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톡방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적어도 그 단톡방에 100명 넘는 사람들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핵심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린 사람은 캠프의 핵심인 거예요. 네. 캠프의 핵심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폐륜적인 발언을 한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평범한 오픈 카톡방 형태였다면 기자들도 이렇게 기사화를 하지 않았을 건데
이것은 캠프 관계자들의 언어, 캠프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짚어드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동아가 빵끝 웃은 게, 네. 사실은 초특급 대형 사고인데, 음. 일부 언론은 그 기사를 내려줬더라고요. 아니, MBN이었던가요? 매일경제였던가요? 그 펜앤마이크에는 그 기사가 남아있는데, 일부 대형 메이저 언론은 그 기사가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언론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눈치 보기 하느라 안절부절 못하다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하네요. 만약에 박민영이나 제가 웃어서 봐요. 저희는 뭐 한마디 하면 막말이다 뭐다 기사가 도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예. 박민영이 거기 가서 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기사가 내려갔겠어요? 이렇게 지금 지나가겠어요? 매장당했죠. 한국에서 못 살아 한국에서. 빵끝 웃은 거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폐륜적인 막말을 한 자가 예. 김동완가 혹시? 아니 정서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야 호재다. 아이고 좀 더 피해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사건 현장 가서 빵끝 웃은 거 아니야? 언어적인 표현이냐 비언어적인 표현이냐의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진짜 조사해봐야 돼요. 근데 참 이거는 MBC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예 그냥 그 김태흠 지사 모두 발언 자체를 통편집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정말 권력에 부역하고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재명 좌파 것들도 예. 지금 언론이 하는 거를 보고 혀를 내두를 것 같아.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봐도 상상을 절하는 짓들을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 족발 언론들과 좌파 언론들이 하고 있잖아. 네. 아니, 어떻게 TV 토론을 했는데, 지긋들 모두 발언은 그대로 나가고 이쪽 편 모두 발언은 다 잘라. 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저 이재명 똘마니들 이 개딸들이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알아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빵끝 웃은 걸 웃었다고 보도를 했다고 클레임을 거는 그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또 고지것대로 받아서 지워주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상상을 해보거든요. 저는 언론으로부터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박민영 대변인도 고생 참 많이 했죠. 그렇죠. 장해찬이나 박민영이 저 현장에서 그냥 미소만 지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씹어가지고 근데 네. 사고가 난 지역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의 정말 뭐 되게 좋은 일 있나 싶을 정도로 빵긋 웃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그게 기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네. 이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우파가 싸운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같은 상황은 아닌데 자꾸 이제 빵끝 하니까 몇 년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네. 그 수해를 당시 국민의힘 네, 자원봉사하러 갔죠. 자원봉사로 갔어요. 근데 그 김성원이라고 지금 삼선 의원인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재선인가 그랬습니다. 네. 송두창. 그 이제 자원봉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뭐 웃은 거 아니야. 웃은 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우리가 자원봉사까지 하러 왔는데 사진 촬영하는데 비가 조금 와줬으면 뭐 이 말 그런 한마디 말 했죠. 했다가 난리가 났죠. 당원권 6개월 징계 받았어요. 맞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당원권 3년도 아니고 1년이 최고 높을 때인데 네. 6개월 징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좌파 것들의 폐륜적 막말에 비해서는 진짜 그 세발의 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비교하자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징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네. 이것들은 언론이 알아서 이렇게 다 뒤집어져 주니까 이것들이 뭐 징계 자체적으로 하고 자시고 할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언론이 권력에 부역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순간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하기 시작하고요. 전 이번에 충청 뒤집어진데, 충청 정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 분위기 정말 기울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전 MBC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이게 충청민들 상대로 대전 MBC 통편집에 대해서 적절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충청민들의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70%가 MBC의 통편집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다 충남 선관위도 한몫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선거 벽보가 김태형 후보만 없어. 다 실수래. 실수인데 공교롭게도 김태형 후보만 손해를 봐요. 아니 1번, 2번 쭉 붙여가다가 한 5번이 빠지거나 6번이 빠지는 거는 뭐 실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1번이나 2번이 빠지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난립한 후보들 사이 무소속 후보도 아니고 뭐 무소속 6번도 아니고 2번 후보를 현직 지사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 혼자 투표소 가서 선거했으니까 표 찍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10명, 100명 데리고 투표하러 간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겠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